안녕하십니까 경매단 여러분, 박 교수입니다. 오늘도 그 영상 촬영을 위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까 싶어서 새로운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하다가 최근에 한 1월 달부터 이렇게 굉장히 상담이 많이 늘어서 그런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계약 전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나 그리고 혹시 전세나 경매나 이렇게 전에 혹시 전문가들과 상의를 좀 했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사실 영상을 촬영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들 그 부동산 매매나 뭐 혹은 경매 입찰이나 전세 계약이나 되게 쉽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일상적인 내용으로 뭐 네이버만 검색해 봐도 뭐 충분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게 그 물건과 물건의 거래고요. 그리고 등기자와 등기되어지지 않은 자의 거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은 등기인이고요. 그리고 매수인은 그냥 한 계약자의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분명히 매수인의 입장에서 나는 충분한 권리를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부닥치다 보면 등기자의 권리를 이렇게 이기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같이 부동산 매물이 갑자기 오르고 이러면 부동산 계약이 많이 파기되죠. 이럴 때 파기되는데 괜한 꼬투리들을 잡아요. 이 꼬투리의 시발점이 되는 이유들은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명확하지 않은 언행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를 사실 적어봤지만 중심되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전문가들과 계약 전에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돈 들어가는 사람들 말고요. 돈 들어가지 않아도 열심히 상담해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전에 어떻게 하면 완벽한 계약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담은 영상입니다.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고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뭐 메모를 해서 뭐 사전처럼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중심 내용은 계약 전에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약 전 잊지 마시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을 잘 활용하는 투자자가 성공하는 투자자다라는 타이틀로 오늘 강의 내용을 좀 잡아봤는데요. 부동산 투자 시 꼭 사전에 상담을 좀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 꼭 사전에 상담을 해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상담합니까? 미안한데요. 이렇게 내용을 갖고 있는데 간단한 내용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시장과 관련된 조사는 여러분들이 발품을 팔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해서 계약 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결국 매수자의 입장이니까 혹은 내가 낙찰자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상담을 꼭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 그리고 매매, 분양, 청약 등 기타 투자 전에 좀 상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계약서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그 계약서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다가올 땐 보면 이미 상대방 측에서는 선공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얻어간 다음에 내가 불리하다 싶으니까 상담을 하시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담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지금 최근에도 지금 제가 이번 주에만 해도 3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근데 같은 내용들입니다. 처음에 대처 사항을 갖다 잘 준비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결국은 등기자하고 싸움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더라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자, 3번에 보면 계약 후 기타 사유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감정을 컨트롤해서 상대방에 대한 향후의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약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어이없는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을 주장을 하거든요. 얼토당토 없는 내용이 왜 주장이 되냐면 매도자는 등기상의 권리자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매라 할지라도 결국은 점유권자가 등기상의 전 소유자거나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얼토당토 않는 내용들이 나왔다 싶으면 그때 반응을 하지 마세요. 아, 그러냐고 라고 생각해서 감정을 억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내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 본인이 개인적으로도 고민하시지만 전문가와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전문가와 상의를 하면서 녹음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정리를 하신 다음에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매도인이나 매수인, 낙찰자와 임차인, 그리고 낙찰자와 유치권자 등 이런 관계에서 일반 매매라든가 경매라든가 그리고 이제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특수한 상황이 점유권자의 분쟁이 시작된다고 할 것 같으면 시작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런 쪽에서 상담만으로도 비용이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나의 자본을 좀 생각하셔서 그 비용을 아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전문가들과의 멘토를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전업으로 하건 혹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를 꼭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5번에 보면 투자 혹은 선택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나 경매나 이런 부분들 혹은 임대차를 계약을 할 때 뭔가 진행 과정에서 어떤 상태들을 계약상의 내용들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계약서를 쓰는 단계가 들어갔으면 계약금을 거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아, 교수님, 계약을 내가 급해가지고 계약을 걸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것 같은데 24시간 안에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물들을 매각하는 중개사님들은 이거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가계약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건 물건 놓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 때문에 이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계약금부터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그 물건을 놓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는 부분에 대한 타이밍은 항상 계약 전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 계약함과 동시에 그 상황에서 물건 좀 봐달라.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문제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느냐. 혹은 등기부등본이라도 하나를 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면 검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형태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잘 검토를 해봐라 라는 내용으로 중복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툼의 끝은 협의가 아니면 소송입니다. 협의로 끝난다고 하면 결국은 양보를 했거나 양보를 받았거나예요. 결국은 이거는 시소 게임에서 결국은 누구 쪽으로 기울었느냐, A냐 B냐의 결정적인 내용으로 협상이 되겠죠. 이 협의가 되는 부분을 원하신다고 하면 계약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명시를 잘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될 경우에 대한 염두도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이런 사항에 대한 위반을 하거나 혹은 매수인이 이런 사항에 대한 위반을 할 경우에는 배액 배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약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좋죠. 자, 이렇게 디테일한 특약사항들을 너무 무시하시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면서 협의한 내용들을 구두로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녹취를 했다고 해서 절대 녹취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 자료는 쓰지를 못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녹취는 참고 자료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있던 말을 거짓말했거나 만약에 자기가 했어요.
하지만 계약상에 서로 이거를 확정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그런 얘기 했지만 우리는 계약서로 쓰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면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협의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계약서를 쓰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완벽한 계약을 하게 되면 결국은 협의에서 끝나죠. 그리고 온전하지 않은 계약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쌍방이 해석하기 나름의 계약서를 쓰다 보면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률에 입각해서 처음부터 증거자료와 그리고 계약 서류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계약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계약법이라는 기본적인 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맞춰서 서로 쌍방이 합의된 내용을 명시해서 그것을 같이 지키자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전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대방하고 가벼운 미팅을 하는 경우에도요, 자료와 관련돼서 만약에 증거를 남기고 싶다고 하면 항상 녹취를 하십시오. 통화 중에도 녹취를 하셔서 이것이 상대방을 얽매이게 하기 위한 나만의 조치다 이게 아니고요. 둘이 한 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만의 메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을 녹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음성 메모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음성 메모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중요한 단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계약금 송금 전에 여러분들 계약금 송금 전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계약 전 그리고 경매 입찰 전에 적어도 전문가와 상의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와 관계되신 분들은 적어도 저를 아니까 제가 언제든지 노출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급하시면 문자를 남겨주세요. 제가 막 바쁠 것 같고 바쁘긴 한데요. 바빠도 여러분들이 자산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갖고 체크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문제가 야기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돕고 싶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있기 전에 먼저 상담을 해주시거나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을 통해서 만약에 그 상담이 힘들고 시간 뺏을까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안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만약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저도 변호사들하고 의견을 나눕니다. 의견을 나눠서 제가 이 부분을 취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전달을 해드려요. 하지만 제가 이제 세법 상담이나 이런 쪽은 전공이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해드리지만 세무 상담은 제가 그 상담할 때 전문가와 상담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법과 관련돼서 이런 소송과 관련된 계약 내용들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니까 반드시 전문가랑 의견을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를 보는 눈을 만들어서 인생의 멘토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는데 어떤 중점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듣죠? 그죠? 그리고 영상도 많이 봅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결국은 상대방의 지식과 그리고 수준이 적어도 내가 판단했었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 같다. 그럼 멘토를 만드십시오. 멘토 만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멘토를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적어도 민법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세법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부동산과 시세 분석을 할 수 있는 사람, 적어도 요 3명의 전문가들은 따로따로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을 만한 멘토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의 지식을 믿고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크로스 체크를 하시든 그런 방법으로 전문가들을 꼭 두셔야지만 됩니다. 자, 멘토가 바쁜지 또는 안 바쁜지를 떠나서 미리미리 상담 내용을 정리해서 투자 전 상담을 해라. 그리고 단 가상의 투자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저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상담은 되도록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산에 대한 이동 때문에 급해서 상담이신 줄 알고 급하게 통화를 했는데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이런 쪽은 물건은 어때요? 저런 물건은 어때요? 라고 얘기하면서 가상의 상담을 하시게 되면 피로도가 쌓입니다. 그거를 일부러 피하진 않지만
그분의 급한 성향이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뭘 물어보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 긴장감이 좀 줄어드는 게죠. 그러니까 중요한 상담을 꼭 목적으로 해서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라는 겁니다. 미리미리 상담 내용을 정리하실 때는 과정 있지 않습니까? 과정과 상담했던 만약에 상대방하고 상담했던 내용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떻고 그리고 상대방이 한 얘기는 어떻고 이런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를 갖다가 중간에 뭐 생략하겠다 이러지 마시고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 사항에 혹은 두 분이서 오갔던 내용 사항에 민법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들이 여러분들보다 민법적인 지식이 뛰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상대방도 녹취를 할 수 있으니까 올가매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렇다. 그리고 계약 과정 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해 두셨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정확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료를 보고 상담을 하면 더 좋은데요. 급한 상황에서는 상황만으로도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런 상담을 해주셨으면 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대기 힘든 상황까지 가면 이 부분은 이미 손을 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로서 혹은 전문가들과의 관계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을 저는 거의 한 20년 가까이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야 이제 심각성을 알고 오시거든요. 그 전에 사전에 좀 그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 영상은 부동산을 하시든 혹은 경매를 하시든 모든 계약과 관련된 일을 하시든 민법적인 얘기가 오간다고 하면 모두 해당되는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전문가랑 상담하시고 멘토를 만들어 두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got broads in Atlanta, just to throw me in the family. Credit cards and the scammers, hitting no licks in the band. Legacies.